황덕호의 재즈가 들린다. 재즈,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예요. 재즈가 들린다. 역시 재즈 하면 생각나는 한 분이 있죠.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는 금요일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이게 또 좀 이른 시간에 네. 방송을 하시게 돼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듣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듣고 계시죠 지금. 예. 고맙습니다. 황덕호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개편과 함께 혹시나 못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그날만 안 들으시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아니고. 예. 기억했다가 들어오시려고. 아, 예. 감사합니다. 혹시나 황덕호 씨 안 나오시면은 삐지려고 준비하고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예민한 금요일 날 오신다고 예. 제가 감사합니다. 예고를 했습니다. 예. 재즈가 들린다예요. 들릴까요? 예, 뭐 이게 이미 뭐 사실 이 올드 재즈를 통해서 이 재즈를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굳이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재즈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어색한 느낌도 좀 없잖아 있었는데 뭐 청취자분께서는 혹시 그런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뭐 우연히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색다른 음악 재즈가 흐르고 있어서 나도 이거 좀 들어볼까 하면서 지금 이 개편 시기와 맞춰서 재즈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라는 생각이 많으시죠. 예. 처음 들었는데 느낌이 좋은데 괜찮은데 그런데 뭐 쉬운 듯 어렵네요. 그러시는 분들도 뭐 있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왜 이런 음악을 이렇게 듣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정말 좀 재즈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그냥 염두에 두고서 한번 앞으로 곡을 좀 선곡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음악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즐겨 들으실 수 있고요. 예, 맞아요. 혹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점이 있었지. 난 그냥 무심코 귀에 이렇게 들어오던 건데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뭐 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 보면 재밌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네. 들으셔도 뭐 좀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재즈가 들린다 첫 시간이에요. 예.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글쎄요, 근데 어떤 부분이 제일 재즈 들을 때 좀 힘들까 이렇게 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이런 점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배원경 씨께서는 음악 들으실 때 딱 음악만 들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집중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분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청각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음악 들을 때는 이게 귀에 들리면서 동시에 이 청각으로 즐거움을 주는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일을 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그렇죠. 점이잖아요. 손이 자유롭다는 점, 그렇죠. 눈이 자유롭다는 점. 눈이 자유롭고 네. 이게 적절하게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또는 뭐 조깅하면서도 들을 수 네, 있고 청소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요. 뭐 또 책 읽으면서도 들을 수 네. 있는 게 이제 음악이어서 굳이 음악만 이렇게 집중하면서 굳이 듣는다는 것은 물론 뭐 그런 감상 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취하고 있는 방식 같지는 않아요. 특히나 네. 요즘 현대사회처럼 음악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널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다른 일을 안 하고 오로지 음악만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굳이 무슨 꼭 콘서트장이나 이렇게 음악회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에 자기가 놓여진다면 모를까 일상생활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사실은 그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음악만 집중해서 듣는 그런 행위 이게 이제 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음악회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악회보다 사실 고전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교회 음악이나 오페라가 콘서트나 무슨 이 교향곡이나 피아노 소나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죠. 즉 음악이라는 거는 연극이나
다른 행사를 위해서 부대적으로 붙어있던 게 사실 음악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근대사회에 오면서 점차 분리가 돼서 음악만이 독자적인 세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뭐 한 19세기 무렵 정도 오면 음악회에 가서 딱 다른 일도 안 하고 음악만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하나의 문화가 생겼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아주 일시적으로 벌어졌던 일이고 현대 와서는 또 그러한 환경이 거의 무너진 상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네. 재즈도 사실 그런 음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은 뮤지션들에 의해서 좀 뮤지션들 사회 내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통용되는 성격의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많이 들려주려고 만들어진 음악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좀 뮤지션들 사이의 음악이라는 성격이 다른 그 여타의 다른 무슨 R&B나 무슨 락이나 이런 것보다 좀 재즈가 그런 게 강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것 그런 같아요. 성격이 있죠. 그래서 뭐 재즈 듣는 사람의 숫자가 클래식 듣는 사람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이유가 그만큼 이제 좀 이렇게 음악에 집중하지 않으면 뮤지션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음악에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가사가 없는 연주곡도 너무 많고 즉흥 연주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뭐라는 건지 조금만 집중력을 놓쳐도 사실 좀 따라가기가 이렇게 힘들고. 좀 그런 부분이 네.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물론 뭐 음악을 그냥 편하게 다른 일 하시면서 듣는 방법도 굉장히 즐겁고 저는 그런 감상을 결코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단지 조금 재즈의 맛을 조금 한 발짝 더 깊이 느끼거나 좀 재즈를 이해하시려면 조금 예를 들어서 다른 음악 들을 때보다는 약간 좀 더 집중해서 네.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드재즈 애청자분들은 분명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도 다음 주에도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3분짜리 뭐 5분짜리 뭐 이런 곡을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빼놓지 않고 음악을 한번 쭉 들어보기. 네. 다른 일 안 하고 오. 뭐 하셔도 되는데 도전. 예, 한번 이렇게 도전해 일종의 보시면 훈련이라고 어떨까요? 생각해서 네. 한번 그 음악을 쭉 들어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네. 그런데 골라온 곡은요, 여러분들이 부담 안 느끼셔도 되는 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팝 음악입니다. 네. 그래서 팝 선곡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안에는 재즈가 숨어 있어요. 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곡들 가운데서 한번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들어보면서 재즈의 특성을 그 안에서 좀 파악해보는 그런 곡들 준비했는데 오늘 들으실 곡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빌리 조엘의 노래입니다. 오. 전부 다. 예, 전부 다요? 예, 네 곡을 빌리 조엘의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빌리 조엘이라면 예, 팝 아티스트 아닌가요? 그렇죠. 1970년대부터 등장해서 사실은 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판 네. 가수 중에 하나고 피아니스트이면서 피아노맨. 예, 그리고 뭐 또 싱어송라이터고 네. 너무나 훌륭한 곡들을 특히 70년대, 80년대 많이 발표했던 정말 뭐 팝의 거장이죠. 네. 그런데 오늘 재즈가 들린다 첫 시간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빌리 조엘의 곡들을 가져오셨다고 하셨어요. 예, 조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일단은 그러면요 설명드리기 전에 네. 이 곡을 한번 여러분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음악에만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들어볼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뭐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Just the Way You Are라는 곡인데요. 빌리 조엘의 노래와 연주 들어보시겠습니다.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가사도 좋고 너무 뭐 아름다운 곡이죠. 낭만적인 예, 곡인데요. 뭐 말 그대로 당신이 있는 그대로 뭐 이런 뜻인데 뭐 곡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빌리 조엘이 이제 무명 시절을 겪어서 드디어 이제 이 시기에 슈퍼스타가 됐죠.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의 부인의 경우는 자신의 남편이 이제 너무 유명인이 되니까 자기는 평범한 여잔데 좀 내가 정말 이 남자의 부인으로서 내가 적합한가 왠지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이렇게 자신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빌리 조엘은 얘기하는 거죠. Don't go change. 전혀 바꿀 필요 없어. 당신 있는 그대로가 좋아. 나는 당신과 끝까지 사랑을 나눌 거야. 뭐 이런. 와, 뒷얘기도 낭만적이네요. 예, 물론 곧 이혼했죠. 이럴 수가. 그 뒤에는 슈퍼모델과 결혼해서 그다음에 또 빌리 조엘이 잘 살았죠. 아무튼 뭐 남자는 안타깝습니다. 믿을 존재는 안 됩니다. 못 이렇게 됩니다. 낭만적인 고백을 해놓고 예. 믿을 남자 하나 없네요. 재즈가 들린다 첫 시간 빌리 조엘의 예. 빌리 파격적인 조엘은 얘기. 이런 사실 모르겠죠. 우리가 이런 방송하는 거. 그러게 그냥 저스터웨이와만 좋아해야겠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요. 음악을 쭉 들어보시면 네. 알겠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Just Way You 하면 이제 빌리 조엘의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그 멜로디만 이렇게 음악을 듣게 되는데 사실 이 음악을 전체로 이렇게 우리가 다 듣고 있으면 보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악기들이 다 연주하고 있죠. 네. 심지어 중간 부분부터 시작해서 색소폰이 등장하면서 색소폰이 아주 멋진 즉흥 네. 연주로 후반부까지 쭉 채워줍니다. 네, 그 분위기에 확 젖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연주가 있으니까 사실은 보컬 멜로디가 더 아름답게 이렇게 돋보이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즉흥 연주, 색소폰의 즉흥 연주, 이게 사실은 이런 연주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빌리 조엘이 아주 재즈 색소폰의 대가인 필로즈에게 부탁해서 이 연주를 한 겁니다. 재즈 아티스트가 참여한 곡이었군요. 그렇죠. 뭐 필로즈라고 하면 뭐 찰리 파커의 정말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알토 색소폰의 네. 명 연주자인데요. 빌리 조엘이 뉴요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즈와 좀 가까운 환경 속에서 늘 활동을 했고 본인 스스로도 재즈에 대한 굉장히 동경이 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빌리 조엘 곡이 재즈 연주자들이 많이 연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즈 연주자들이 연주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코드- 사실 저스터웨이 유아를 재즈 연주자들이 하는 곡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도 이 곡 기악 연주곡으로 또 녹음도 네. 했었고 여러 사람들이 했었죠. 또 바로 그 1년 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라는 또 빌리 조엘이 76년에 아주 명곡을 명곡. 발표했죠. 네. 이 곡에서 보면 사실은 그 건반을 연주하는 리치 카나타라는 세션맨이 사실은 이 곡에서도 색소폰이 멋지게 등장하는데 네. 오리지널 테이크에서는 이 사람이 사실 연주했는데 빌리 조엘이 이제 그 이듬해 Just Where You Are를 필로즈랑 연주하고 나서 마음이 이거야. 바뀐 거예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재즈 뮤지션한테 맡기면 훨씬 더 곡이 멋져지는데 네. 내가 그때 좀 너무 성급했구나 생각해서 이후에 그 색소폰 파트를 다시 한번 필로즈에게 레코딩을 좀 부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오버더빙해서 이후에 빌리 조엘이 무슨 Greatest Hits 앨범이라든지 네. 다른 이제 편집 음반의 또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는 다 필로즈가 레코딩한 버전으로 다 그래요. 수록됐습니다. 예, 오리지널 앨범의 그 테이크에서 그 색소폰 연주하고 많이 다르고 사실 훨씬 더 잘했죠. 네. 그래서 이 곡도 한번 더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뭐 보컬 부분 뭐 곡의 멜로디 워낙 또 명곡이고 좋은데 이 필로즈가 역시 또 채워주는 그 색소폰이 곡의 완성도를 완벽하게 높여줍니다. 뭐 가사 내용은 마치 이제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그러면 뭐 뉴욕주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뉴욕주. 그렇게 예, 보통 한글로 하니까 좀 그러네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주하고는 관련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I'm a sad state of mind 그러면 나는 좀 마음이 좀 슬픈 상태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스테이가 내 마음은 늘 뉴욕 상태야. 그러니까 뉴욕 같은. 내 마음은 늘 뉴욕에 있어 이런 뜻이죠. 그런 그래서 뜻. 뭐 가사 영어를 보면 잘하시네요. 아니 좀 준비하다가 저도 가사 보고 무슨 뜻인가 보다가 전 이제서야 알았네요. 예 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내가 플로리다로 가든 뭐 어느 좋은 휴양지 가든 내 마음은 늘 뉴욕에 있어. 뭐 뉴욕에서 늘 읽던 신문 뭐 거기서 들었던 음악 이런 게 나 빨리 뉴욕으로 돌아가야지만 하는 그 이제 뉴요커들의 서민들의 그 어떤 정서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당시 뉴욕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역시 뭐 색소폰 연주까지 너무 보컬만 들으지 마시고 보통 우리가 노래방 가면 이제 간주를 건너뛰지 않습니까? 시간 아끼려고 그렇게 음악 들으시지 마시고 연주까지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
평소에 듣던 곡하고는 좀 다르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들어보죠. 와,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제가 처음에 재즈가 들릴까요? 이랬는데 들리네요. 이야기를 정말로요? 하고 들으니까 예. 이 색소폰 연주가 들리네요. 예. 사실 이 곡이 명곡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었던 것에는 물론 빌리 조엘이 너무 훌륭한 곡을 썼고 뭐 보컬도 잘했고 했지만 이렇게 필 루즈와 같은 아주 탁월한 색소포니스트들의 이 즉흥 연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뒤에서 그냥 뭐 반주해 주는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도 있는데 네.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 색소폰을 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감흥이 훨씬 줄어드네요. 그렇죠. 그냥 좀 뭔가 음악이 심심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좋은 색소폰 연주가 있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게 또 그냥 뭐 빌리 조엘이 곡을 멜로디를 뭐 악보에다 써가지고 보고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격정적으로 즉흥 연주로 재즈맨이 이거를 착 즉흥 연주로 소화를 해내니까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생기랄까 또 어떤 뭐 그 뭔가 그 음악이 갖고 있는 활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감상자로서 다 이렇게 좀 취합해서 들으려면 역시 좀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주는 우리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네. 사실 음악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에게도 조금은 더 우리가 좀 보답을 해주는 걸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매일매일 바쁘다 보니까 음악에 이렇게 몰입해서 이렇게 듣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뭐 음악에 빠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렇게 뭐 귀 이렇게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고서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한번 음악에 한번 몰입해서 악기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무슨 곡 어떤 악기들이 연주되고 이 곡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데는 가수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음악적인 요소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실 이후에 듣게 될 재즈 특히 연주곡 같은 거 감상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그런 음악들을 들으실 수가 있죠. 그렇군요.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끔이라도.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훈련이어서요.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네. 별 노력을 안 들여도 들리기 쉽게 시작하는군요. 들립니다. 그야말로 재즈가 예. 들린다로. 아마 올드 재즈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예, 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재즈 예. 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는 재즈가 들린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빌리 조엘의 음악들 속에 숨겨진 재즈를 만나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다음 곡도 빌리 조엘의 노래인데요. 역시 집중하시면 보컬만큼이나 아주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있는 한 악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 두 악기는 색소폰이었잖아요. 색소폰 모두 다 두 악기 모두 다 이제 필 로즈라고 하는 색소포니스트가 연주를 했고요. 네. 80년대 와서 이제 이노센트맨이라는 음반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그 리버 텐더 머먼털론이라는 곡을 네. 그 곡이 이제 수록되어서 굉장히 히트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여서 제가 아주 생생히 기억합니다. 먼 옛날 그 시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벌써 그냥 세월이 확 지났는데 바로 이제 재즈 하모니카의 거장 투츠 슬레망이 빌리 조엘과 함께 이 곡에서 연주를 했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빌리 조엘의 보컬이 흐르는 가운데서 뒤에서 계속 하모니카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밑에서 아주 아름다운 선율들을 만들어주죠. 네. 이 곡이 히트하는데 뭐 이 투츠 슬레망의 그 노력이 이 기여가 없었으면 이 곡은 이렇게 아름답게 안 됐을 겁니다. 그 공연하는 모습도 한번 화면으로 본 적이 있는데 빌리 조엘이 피아노에 앉아서 노래 부르고 맞은편에 투스 슬레망이 하모니카를 불면서 두 사람이 눈을 서로 딱 쳐다보면서 그 상호작용하면서 인터플레이. 예, 인터플레이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또 이 시간에 꼭 함께 듣고 싶은 곡이기도 합니다. 네, 리버 텐더 모먼트 알론 같이 들어보죠. 정말 들리는데요. 하모니카 연주가 들리는데요. 되게 신기해요. 생각 없이 들을 때는 그냥 흘려 들었었는데 예. 여기 하모니카 연주가 있지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하모니카 예. 연주가 더 잘 들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꼭 그 수많은 악기 중에서 또 수많은 연주자 중에서 투츠 슬레망을 빌리 조엘이 꼭 이렇게 선택한 그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럴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꼭 명연주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투슬레망을 사실 초대를 한 거겠죠. 재즈를 참 좋아했나 봐요. 그렇죠. 뭐 늘 자기가 재즈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인터뷰에서도 밝혔고 뭐 이렇게 재즈 뭐 즉흥 연주를 막 피아노로 연주를 해서 레코딩하지는 않았지만 늘 이제 재즈적인 분위기가 나는 그런 곡들을 참 많이 썼죠. 네. 제가 투츠 슬레망과 이게 관련된 이야기를 한 편 좀 해드리면 네. 그 유희열 씨가 네. 그때 음반사 소속돼 있던 한 직원이 저한테 연락 와서 투츠 슬레망을 그래도 10여 년 됐어요. 투츠 슬레망을 자기 레코딩에 꼭 초대하고 싶다고 연락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저한테 네. 묻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뒤져보니까 투슬레망 네. 그 홈페이지가 나와서 한번 제가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 한 분이 당신하고 레코딩하고 싶은데 근데 아주 친절하게 바로 답변이 오더라고요. 네. 뭐 내가 한국까지 갈 수 없고 자기가 녹음을 보내주면 그 하모니카 들어갈 부분에 자기가 녹음해서 다시 보내주겠다. 네. 근데 이제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 곡 한 2천만 원 예, 정도 되더라고요. 뭐 워낙 전 세계 모든 그렇죠. 하모니카에 대한 그 녹음에 대한 이 수요 그 주문을 거의 다 받고 계신 거장이니까 네. 뭐 그럴만하죠. 예, 그럴만하죠. 한번 연주되면 그만큼 빛이 나는 연주를 네. 남겨주니까요. 근데 그 결국 성사는 안 됐지만 뭐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전재덕 씨 같은 분이 계시고 네. 뭐 하모니카가 삽입된 아름다운 곡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이미도 우리 많이 듣고 있지만 또 네. 앞으로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River Tender Moment Alone 이거 들으니까 하모니카가 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모니카 없었다면 이 약간 느낌 평양 없었을 곡이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고 뭔가 이렇게 구름에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네.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네. 예. 아, 빌리 조엘의 음악 속에 재즈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재즈가 들린다. 또 한 곡 준비하셨죠? 마지막 곡인데 뭐 역시 오늘 뭐 모든 곡들이 그렇듯이 보컬 멜로디나 뭐 가사 부분에만 집중하실 게 아니라 모든 악기가 다 함께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재즈에 보다 이제 한 발 가까이 가게 된다는 취지에서 곡을 골라왔는데요. 빌리 조엘이 그 70년대 또 발표했던 명반 중에 52nd Street이라는 52번가라는 앨범이 있죠. 그 네. 52번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50년대까지 뭐 재즈의 중심적인 거리였고 뉴욕에서도요. 앨범 커버에 보면 빌리 조엘이 이렇게 담벼락에 탁 기대서 트럼펫을 손에 딱 쥐고 있는 그런 재즈 뮤지션과 같은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즈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앨범이네요. 그렇습니다. 자켓부터. 예, 이 앨범에 수록된 그 젠지바라는 곡은 비록 뭐 히트곡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역시 명 트럼펫 연주자 프레디 하버드가 뒤에서 아주 또 기가 막힌 트럼펫 솔로를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래요. 곡이죠. 이런 곡 속에 재즈 뮤지션의 멋진 연주가 숨어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좀 약간 뭐랄까 안타깝 좀 뭔가 이렇게 로망처럼 느껴지는 게 당시에 팝과 재즈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팝 뮤지션들이 재즈 뮤지션들을 자기 레코딩 세션에 많이 부르곤 했었거든요. 네. 요즘은 워낙 반주가 다 기계화되다 보니까 샘플링화되고 다 미디로 작업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사라졌는데 뭐 음악이야 유행이 돌고 도는 거니까 언제든지 또 그런 시대가 또 오리라는 기대를 뭐 막연하게나마 네. 가져봅니다. 요즘 우리나라 뮤지션들 보면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재즈가 들린다 첫 시간 빌리 조엘의 곡들 속에서 재즈 필을 느껴봤습니다. 좀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뭐 하여튼 집중해서 한 발 더 가까이 가면 역시 음악은 그만큼 또 우리에게 많은 걸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펫터 프레디 허버드가 함께한 빌리 조엘의 젠지바 들으면서 황덕호 씨랑도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예,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